여러분, 첫 달 영업 실적 0원, 두 번째 달도 0원. 그런데 3개월 후 전국 1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학벌도 인맥도 자본도 없었던 한 청년이 10년 연속 전국 영업 1위를 차지한 비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영업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영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혹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1부 바닥에서 시작한 이야기. 이 책의 저자는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집안이 몰락하면서 어린 시절 온 가족이 빚쟁이를 피해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집은 빨간 딱지로 도배되었고 바다와 산을 넘나들며 숨어 지내야 했죠. 성인이 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용직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조선소 페인트공, 석유관 교체 작업 용접공, 택배기사. 돈을 더 준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여건 때문에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안 되는 걸까?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던 중 한 친구의 조언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의존하지 않고 노력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봐. 그 길이 바로 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론 2부 첫 계약까지의 90일. 영업을 시작한 첫 달 계약 0건. 두 번째 달도 0건.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매일 100명의 사람을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른 영업인들이 20명 만날 때 그는 100명을 만났습니다. 자는 시간을 줄이며 영업 관련 서적을 읽고 온라인 강의로 스킬을 연구했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 날에는 자정까지 상권을 돌며 방문 판매를 이어갔죠.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는 그날 만난 모든 사람의 연락처와 특이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것도 큰 계약이었습니다. 그해 말 그는 전국 1000명 중 30위에 올랐고 이후 정수기 방문 판매에서는 입사 2개월 만에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비결은 단 2가지였습니다. 조금 더 적게 자고 조금 더 많이 만났을 뿐입니다. 이 조금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노력만이 아닌 전략적인 접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본론 3부 인맥제로에서 500명 만들기. 많은 분들이 영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맥이 없어서 영업은 힘들 것 같아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 연락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텅 빈 연락처를 새로운 인맥으로 채워나갈 좋은 기회 아닌가. 그의 전략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담당 상권을 정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장 대표를 만나 상품을 추천하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요식업 대표님들을, 저녁에는 맥주집 사장님들을 만났죠. 지나는 길에 헬스장이 보이면 바로 들어가 사장님을 만났고 점심시간에는 근처 식당에서 직장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의 휴대폰에는 500명의 새로운 연락처가 생겨났습니다. 학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는 실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업계 정보를 공부했고 주말에는 신문 일면 헤드라인부터 마지막 기사의 끝 문장까지 읽으며 주요 이슈를 파악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어떤 고객을 만나든 그들의 취향에 맞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끈기와 기계. 이 2가지가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이 만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본론 4부 실패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어느 날 그는 한 회사 대표에게 몇 시간 동안 제품 스펙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대표는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발걸음을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희 제품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양 사원님이 설명한 제품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경쟁사에서는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제품이 적합할지 설명해 주었고 그래서 그쪽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제품 중심적으로 생각했는지 고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감 없는 제안이었을지를요. 이 실패가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제품 설명보다 고객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로 시작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꿨죠. 결과는 성공률이 3배나 높아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교훈을 얻느냐입니다. 자, 그럼 영업의 세계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그가 10년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강철 멘탈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본론 오브 강철 멘탈을 만드는 3가지 비법. 실적 압박, 매몰찬 거절, 팀 간의 경쟁. 영업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는 10년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록하는 습관. 그는 10년째 항상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매일 그날의 모든 미팅을 기록하죠. 특히 거절당했을 때는 더 꼼꼼하게 적습니다. 제품 스펙만 30분 넘게 설명. 사장님 표정이 지루해 보였는데 캐치하지 못함. 다음에는 고민거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볼 것. 이런 식으로 매일 기록하다 보면 실패가 더 이상 실패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다음 성공을 위한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지만 그는 다이어리를 추천합니다. 종이와 연필로 적다 보면 머릿속에 더 오래 남기 때문이죠. 두 번째, 멘토를 찾아라. 그는 10년 이상 최고 실적을 낸 선배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멘토는 경험이라는 보물창고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한 사람이죠. 세 번째, 자신에 대한 투자. 그는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그 어떤 투자보다 자신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1%라도 더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조금이라도 답을 구한 후에는 반드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 3가지 비법으로 그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멘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그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6가지 법칙,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본론 6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법칙. 첫 번째, 신뢰의 법칙. 약속은 적게, 지키는 것은 많이. 내일 오후 3시에 이 상품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시 55분에 보냅니다. 정시에 보내면 급하게 만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작은 차이가 신뢰를 만듭니다. 두 번째, 미지의 법칙. 질문으로 고객의 마음을 읽어라. 우리가 설득할 때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제품 설명 전에 항상 질문합니다. 요즘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현재 가입하신 보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확신의 법칙. 스스로 믿지 못하면 팔 수 없다. 그는 정수기를 팔 때 한 달간 회사의 여러 모델을 번갈아 사용해봤습니다. 냉수 온도, 온수 추출 시간, 필터 교체 과정, 야간 소음까지. 그래서 아기가 있는데 소음이 걱정돼요? 라는 질문에 저희 제품은 야간 모드를 켜면 아기 숨소리보다도 작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봤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죠. 네 번째, 연출의 법칙. 디테일이 프로를 만든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고객에게는 당신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대수의 법칙. 마음이 있는 사람만 만나라.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00명 만나면 1명 계약하는 게 고작이었죠. 지금은요, 10명 만나면 7명이 계약합니다. 비결은 선별입니다. 고객 미팅 전에 반드시 전화로 관심사와 필요성을 파악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결정적 순간의 대화법. 그는 10년 동안 매출 1위를 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팔로우업, 지속적인 사후 관리입니다.
한 고객이 소형 공기청정기 하나만 구매했습니다. 그는 그분에게 매달 한 번씩 좋은 정보를 담은 메일이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리 팁, 실내 공기질 개선 방법, 계절별 알레르기 대처법 등. 1년이 지났을 때 그 고객이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메일 잘 받아봤어요. 이제 믿을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 전체 공기청정기를 맡기고 싶은데요. 영업은 결국 진심입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고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진심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신규 고객을 계속 만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게 나을까요? 본론 7부 신규 고객 vs 기존 고객.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신규 고객 획득 비용은 기존 고객 유지 비용의 5배. 실제로 그가 정수기 영업을 할 때 신규 고객 1명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5번의 방문과 20통의 전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객은 간단한 문자 한 통으로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기존 고객은 주변에 평균 2.3명의 신규 고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합니다. VIP 고객, 월 1회 이상 연락, 새로운 정보나 유용한 팁 제공. 일반 고객, 분기에 1회 연락, 불편사항 체크, 추가 서비스 확인. 휴면 고객, 반기에 1회 연락, 특별 프로모션이나 새로운 서비스 우선 안내. 매일 아침 30분을 고객 관리 시간으로 정해두었고, 특히 금요일에는 1시간 정도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고객 관리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결국 계약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협상의 비밀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심리학입니다. 본론 8부 심리학을 활용한 협상 전략. 첫 번째, 희소성의 원칙. 이 모델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단종을 앞두고 있어요. 마침 마지막 물량이 10대 정도 남았는데 저희 지점에 배정된 물량은 이걸로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특별 할인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소성을 강조하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사회적 증거의 원칙.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주변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얻게 되죠. 이 아파트 단지에서만 벌써 23가구가 설치하셨어요. 같은 업종 사장님들 중 78%가 이 제품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의 법칙. 고객이 이건 좀 괜찮은데라는 반응을 보일 때, 이 타이밍이 바로 클로징의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침묵입니다. 내가 판매한 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네 번째, 유연성의 원칙. 한 고객이 렌탈료가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렌탈료가 부담되시나요? 고객의 답변, 거실용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아이방에도 필요하고 안방에도 필요해서 한꺼번에 세 대를 렌탈하기에는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싼 렌탈료가 아니라 월 고정 지출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거실용은 즉시 설치하고 다른 방은 3개월 후부터 순차 설치. 세대를 동시 계약하면 매달 필터 관리비 면제. 결과는 세대 모두 계약 성사. 협상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기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가 10년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궁극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론 9부 10년 1위의 궁극적 비밀. 그는 말합니다. 월 2억을 벌게 한 하루 30분의 힘. 매일 30분. 그는 자기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독서와 교육에 연간 1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영업사원의 평균 실적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7% 높다. 전문성 강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깊이 더하기.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 자동차 영업이라면 경쟁사 차량, 최신 기술 트렌드, 차량 금융, 세금 및 보험까지. 넓이 더하기. 관련 분야의 지식을 확장하는 것. 심리학, 경제 동향, 커뮤니케이션 스킬, 재무 관리 등. 그는 정수기를 팔았지만 고객 심리학을 공부했고 부동산 시장을 공부했고 소상공인 정책 자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왜일까요?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삽니다.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 제품의 모든 기능과 장점을 완벽하게 설명. 두 번째 방식 요즘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로 시작. 결과는 두 번째 방식의 성공률이 3배 높았습니다. 가치 중심 영업. 이것이 그의 궁극적 비밀입니다. 고객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가 아니라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것이 10년간 1위를 유지한 진짜 이유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학벌도 인맥도 자본도 없었던 한 청년이 10년 연속 전국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적게 자고 조금 더 많이 만나기. 실패를 기록하고 배우고 개선하기. 고객의 문제에 집중하기. 진심으로 사후 관리하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판을 뒤집는 세일즈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노하우들이 가득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영업 전략, 고객 성향별 맞춤 대응법, 3분 프레젠테이션 기술,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수십 가지 케이스 스터디까지. 영업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용기와 전략,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